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좀 여태까지 했던 생각들하고 좀 다른 컨텐츠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생각하려는 거는 갈등? 갈등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우리 남편한테 예전에 이미 교육용으로 사용하기로 허락을 받아놓은 컨텐츠를 가지고 어,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한번 분노와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갈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갈등 상황이 있으시면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얘기였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은 저는 이제 클레어몬트라는 남가주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었고, 우리 남편은 파사디나라고 거기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거기에서 이제 포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이제 수학자인데, 거기서 이제 거기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다른 교수님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클레어몬트에 같이 살면서 남편이 거기까지 차를 끌고 갔다 오는 거예요. 차를 이제 30분 거리예요. 그 고속도로로 30분 거리인데, 여기가 그 출퇴근 시간이 되면은 딱 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 남편이 참 스윗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 맨날 전화를 해요. 나 이제 떠난다 하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서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때 가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남편이 떠난다 하는 그 순간부터 한 1시간 걸려서 돌아올 거니까 우리 밥이 되는데 30분이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있다가 내가 밥통에다 쌀을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5시에 떠나면서 이제 6시에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뭐 그 당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는 막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놓친 거예요. 우리 남편이 6시에 떡하니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니 이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밥 어디냐는 거예요. 밥. 그때 이제 보면서 내가 밥을 안 해놨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들 수 있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내가 뭐 밥하는 여자야? 뭐 에서부터 밥은 자기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려고 했던 거지만은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내가 뭐 지금 나도 하는 일이 있었고, 내가 정당하게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공부하고 있었던 거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 남자의 어떤 화난 모습을 보니까는 막 이렇게 말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순간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내가 밥하는 여자야? 뭐 하면서 막 뭔가를 갖다 싸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막 뭐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요즘에는 참 나이가 들고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싸움의 방법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 우리의 어떤 두 사람의 성숙도로 하면은 이제 막 옛날에 이랬던 거 저랬던 거 뭐 이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싸울 거예요. 네, 그리고 싸우고서는 이제 서로 삐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뭔가 문제가 점점 커질 상황이었는데, 그때 딱 보니까는 딱 그 시나리오가 그때 보였어요. 아,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된다. 안 간다. 그래서 그냥 밥을 했어요. 밥을 하고, 정말 말 한마디도 붙이지 않고 그냥 밥을 하고 밥을 먹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행그리 아세요? 행그리? 배고플 때 앵그리해지는 거. 그래서 헝그리와 앵그리가 합쳐가지고 행그리해진 상황인데, 행그리한 상황이 한번 이렇게 뭔가 당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좀 가라앉고 나면은 사람이 점잖해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뭐 배고팠으니까는 저도 행그리했고, 우리 남편도 행그리했으니까 행그리한 것들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우리 남편도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러고서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가가지고. 근데 그때 가가지고 이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때 화가 났던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먼저 밥이 왜 없어? 밥이 없다. 밥이 없다가 제일 첫 번째 이슈였어요. 밥이 없어서 화났어요. 그죠? 그게 우리 남편이 나한테 처음에 표현했던 자기가 화가 난 이유였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밥이 있다 없다를 놓고서는 같이 싸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사건이었어요. 이게 어떤 사건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났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화가 난 게 이 지점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 그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화가 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막 꽉 막힌 고속도로를 오고 있는데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왜 길이 이렇게 막 밀려서 가다가 앞차가 이렇게 자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자리가 나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채우면서 가는데 갑자기 훅 하고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칠 뻔한 거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근데 우리가 운전하다가 이런 식으로 정말 어머 진짜 거의 칠 뻔했어 하는 순간이 되면은 그때 내 목숨이 한번 위태로웠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확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새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때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새치기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밥이 없어 하고 화를 내냐 하면은 사실 그것도 그 분노의 처음 시작점이 아니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요즘에 그냥 힘든 거야. 사건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새치기라는 사건도 있었고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들었냐?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일하시던 교수님이 굉장히 실력자인데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푸른 것 같아. 이제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빨리 논문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퍼블리시를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 뭐 뭘 더 해야 돼, 뭘 더 해야 돼 하면서 그게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굉장히 뭔가 좌절스럽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걱정이 많았어.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 걱정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박사학위 학생이었으니까 완전히 이게 돈 먹는 하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살고 있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에서 우리 남편은 이제 포닥의 월급으로 나를 서포트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또 너무너무 귀엽게 예뻤던 우리 딸내미가 있었고 그러면서 얘도 커야 되고 그러면은 자기도 뭔가 더 직장을 갖다가 더 안정적인 걸 잡아야 되고 뭐 이러는데 지금 그 연구하는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은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나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나는 좋은 학자가 되고 싶어. 나는 뭘 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소망들이 여기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계속 좌절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 현상들이 사실 요 새치기하고도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밑에 깔려 있는데 이게 깔려 있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수많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들이 아까 보면은 여기서는 분노였죠. 분노, 행그리 이런 거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사실 막 놀라고 거기 안에서 정말로 막 심장이 콩알 같아지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두려움, 놀람, 분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튀어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속 깔려있던 거 배고픔 이런 거 깔려있고 그렇지만은 거기 뒤에 이제 이 걱정과 소망에 둘러싼 사실은 사랑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뭐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왜소해져 가지고 뭔가 자기가 못하고 있나 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약간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닌 그 다른 상황들을 향한 분노와 이런 것들도 다 한꺼번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기에서도 수많은 감정들이 여기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때 처음에
우리 남편이 말했던 밥이 없다라는 상황은, 밥이 없어서 제가 화났다라는 상황은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아까 싸우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 요거였거든요. 근데 요게 아니라, 요게 이런 부분들을 듣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좀 달라져요. 진짜 놀랬겠다. 어떡해. 다행이야. 당신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걱정과 소망과 이런 것들은 사실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싸울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와 상관없이 요런 상황들을 듣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감정들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해주면, 그러면 사실 여기는 싸움이 될 거가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간단한 케이스고 그런데요. 사실은 모든 대화들이 요거가 여기 하나 더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 사건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이 막 뭉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갈등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사실 여기서 움직이는 거가 아니라 요 아래서 움직이면 돼요. 여기 아래서 움직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옵션이 많아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져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 걱정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 수가 있고, 그 소망에 대해서 고맙다, 뭐 사랑한다, 이런 다른 더 훨씬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립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뭐랄까 짜증나고 화나고 밉고 뭐 시기가 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등의 요인이 되는 이런 요소들은 보통은 사실 여기 안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시기가 난다? 사실 나도 잘 되고 싶어. 이런 소망이 있는 거고, 내가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들어주는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뭐가 성립되냐면, 양쪽이 사실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대화가 잘 돼요. 저쪽이 하나 같이 목사님이 요런 걸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화가 한 번은 여기를 찝어주고, 한 번은 저쪽에서 이쪽을 찝어주고, 한쪽 저쪽을 찝어주고, 감정도 한번 찝어주고, 이러면서 그랬겠다 하면서 공감을 갖다 이런 식으로 내뱉기 시작하면은 그 컨플릭트로 가지 않는 좋은 대화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연습해 나가면은 사실 우리가 많은 대화들을 이제 한 사람이 다 모노폴라이즈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혼자선 계속 이야기하는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가, 내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만 돌고 있으면 사실 저쪽에서 알아들을 길도 없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요 부분을 해주고 나면은,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나면 저쪽으로도 사실 계속 뭔가를 건네줘야 되거든요. 이쪽 건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건네주고 돌아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대화를 하면 좋은 대화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화를 잘하는 방법, 내지는 갈등을 이해하는 그냥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우리의 그 소통의 구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 논리만 갖고 막 싸우는 그런 대화들 있잖아요. 그런 토론들, 그런 것들은 보통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거기 뒤에 이것이 만약에 뭐 깊은 감정들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되게 큰 갈등으로 간다.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 안에 뭔가가 대단하게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대화는 계속 여기서만 싸우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Getting to Yes라는 책을 쓰신 하버드 케네디 스쿨 오브 거버먼트라고 이제 행정학 쪽, 뭐 정치학 이런 쪽을 거기에 이제 특수대학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계신 교수님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했던 그 협약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다 분석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갈등 상황에서 그들이 합의에 도달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건데요. 거기서 보면은 아까 제가 사건이 있다 그랬죠. 사건과 사건이 만나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보통 나라들이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포지션이 있고 B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이 포지션을 놓고 여기에서 싸우면은 어떤 갈등도 해결이 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가 그 국경을 이렇게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나라는 국경을 갖다가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경은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둘이 그렇게 싸우면서 우리 국경은 이거야 돼. 우리 국경은 이거야 돼. 하는 이런 포지션의 싸움에서는 이 둘이 어디든 합의에 도달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합의 밑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요소들 있죠. 밑에 있는 요소들이 사실 요런 합의 안에도 늘 다, 아니, 요런 그 상황 안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은, 여기 있는 로컬에 있는 자원,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어젠다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요런 레벨에서, 밑에 있는 그 A와 B의 포지션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서브 캐테고리에 있는 다른 이슈들, 그 이슈들을 놓고서는 거기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협상이 가능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협약들은 결국에는 요 레벨에서 이루어지더라. 그게 이제 그들의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늘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갈등 상황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렇게 하나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 책이라든지 이걸 좀 더 천천히 공부하거나 뭐 같이 모임에서 좀 더 뭐 책 모임이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깊이 교회든 학교든 어디서 할 수 있는 추천한 자료들 있으면 또 주시면은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의 목회 상담학을 공부를 하러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그것도 그렇지만은, 네, 그래요. 그런, 자료들, 사실 저희가 목회 상담학 개론을 하면서 사용하는 여러 자료들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계속 한 학기 동안 계속 훈련을 하죠. 그래서, 듣는 연습, 말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지금 Savage라는 분이 쓰신 그 심층, 아까 목사님이 아까 보셨는데 어디 있었죠? 듣는 방법들을 갖다가 여러 방법으로 이제 설명해주는 책이 있어요. 존 세비지라는 분이 있고 장부철이라는 분이 했네요. 그래서 이건 진짜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 기술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갖다 얘기해 놓은 책들은 잘 없어가지고 오래된 책이지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경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놓으셨죠. 제 친구 중에 이제 민디 맥게라 샤프라는 교수가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아직 아마 출판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출판하는 책을 갖다 제가 리뷰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듣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쭉 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목사가 듣는 것이 있고 간호사가 듣는 것이 있고 뭐 사회복지사가 듣는 것이 있고 교수가 듣는 것이 있고 듣는 작업들이 각 분야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들에 대해서 쭉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쓴 책이 하나 또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도 나오면은 제가 또 제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책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